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단원입니다. 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상과 이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뭐 이상이다, 뭐뭐 이하다, 뭐 이런 말들. 자, 먼저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수보다 크거나 또는 그 수와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와 같거나 그보다 큰 수를 어떤 수 이상인 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6 이상인 수라고 하면 자, 16을 기준으로 16부터 16보다 더 큰 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 17, 18, 꼭 자연수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5 이런 식으로 16부터 16보다 큰 수들을 16 이상인 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들을 수직선에도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16 이상인 수를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 일단 기준이 되는 16부터 수직선에서 찾아서 표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16과 같아도 되고 16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16을 포함해서 이렇게 까맣게 16을 색칠을 하고 16보다 큰 쪽으로 쭉 선을 그어서 표시해 주면 이게 바로 16 이상인 수를 수직선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상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상이 같거나 큰 수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죠? 이하는 같거나 작은 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하인 수는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작은 수를 이제 그 수 이하인 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 이하인 수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20부터 20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수니까 20부터 수가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20 이하인 수면 20, 19, 18, 17.5 이런 식으로 20도 포함이 되고 그보다 작은 수들을 얘기합니다. 자, 20 이하인 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선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상인 수를 표시할 때처럼 이하인 수도 마찬가지 일단 기준이 되는 수를 찾습니다. 여기선 20 이하인 수니까 먼저 20을 찾고요. 20을 포함해서 그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20에 이렇게 까맣게 동그라미를 쳐줄 거고 그리고 작은 쪽으로 쭉 표시를 해주면 이게 바로 20 이하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초과와 미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초과와 미만은 이상, 이하와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자, 어떤 게 다르냐? 초과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수보다 큰 수를 얘기합니다. 자, 아까 이상인 수도 같거나 큰 수를 얘기했었는데 초과와 다른 점은 초과는 같은 건 포함하지 않아요. 더 큰 수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 초과인 수라고 하면 어떤 수보다 큰 수를 얘기하고요. 그때 어떤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인 수와 다른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6 초과인 수라고 하면 16보다 큰 수기 때문에 16은 포함하지 않고 16.1, 17, 20, 25
이런 식으로 16을 포함하지 않고 16보다 큰 수를 얘기하고요. 자, 이런 초과인수도 수직선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 초과인수는 일단 16 초과라고 했으니까 16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16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상인수와 다른 점은 16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저 동그라미 안에 채우지 않습니다. 하얀 동그라미로 두고 16보다 큰 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바로 16 초과인수를 수직선에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만인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인수와 초과인수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죠. 그러면 미만인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하인수처럼 어떤 기준보다 작은 수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그쵸. 그 어떤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미만인수는 예를 들어 네모 미만인수면 네모보다 작은 수를 네모 미만인수라고 하고요. 이때 네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 미만인수라고 하면 20을 포함하지 않고 20보다 작은 수들이니까 19.5, 18, 10, 9 이런 수들을 얘기하고요. 자, 마찬가지 미만인 수도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 미만인 수면 역시나 기준이 되는 20에 먼저 동그라미를 하고요. 자, 2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까맣게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보다 작은 쪽에 쭉 표시를 해주면 이게 20 미만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낸 겁니다. 자, 수의 범위를 이제 직접 활용을 해서 수직선에도 표시해 보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고 할 건데요. 자, 먼저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은 자, 위에서 지금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전부 수직선에 표시하는 방법을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타내는 점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상과 이하는 그쵸,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 꽉 채운 점을 사용할 거고 초과 미만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점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직선에서 이거는 이상하고 초과가 방향이 같고요. 이하하고 미만이 방향이 같아요. 그쵸? 이상하고 초과는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더 큰 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직선에서는 큰 수 쪽, 오른쪽 방향으로 쭉 선을 긋게 될 거고요. 이하와 미만은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의 차이는 있지만 더 작은 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직선에서는 더 작은 수 쪽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왼쪽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4 이상 8 이하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려면 일단 4와 8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4, 8을 표시를 하는데 4는 이상이고 8은 미만이니까 4는 동그라미 안쪽을 채워주고요. 8은 비워둘 겁니다. 그리고 4 이상 8 미만인 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쵸? 4를 포함해서 4보다 큰 쪽, 근데 8보다는 작은 수까지만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는 4초가 8 이하인 수라고 하면 이번에는 4를 초과하니까 동그라미 안쪽을 비워둔 점을 사용하고 8 이하니까 8은 포함해서 안을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수들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의 범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느 약의 그 봉지에 이제 적힌 1회 복용량이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대로 11살인 뿌나가 이 약을 3번 복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모두 몇 밀리리터일까요? 그랬네요. 자, 11살인 뿌나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이 범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어디에 이제 속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11살이면, 그렇죠. 여기 11살 이하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9ml씩 약을 먹어야 해요. 근데 그 약을 3번 먹었으니까 9 곱하기 3은 27. 그래서 뿌나가 복용한 양은 총 27ml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뿌나의 나이가 어느 범위에 포함하는지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